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도 누군가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라는 말을 듣고 누군가는 이제 연세가 느껴지네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분명히 생년월일은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많은 분들이 유전 때문이겠지, 타고난 체질이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과 빨리 늙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주름이 있어서 늙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휘어서 늙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속도, 걷는 자세, 하루를 대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 이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젊음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20대, 30대에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됐고 대충 살아도 몸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몸과 마음이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젊어지세요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형 이야기 아닙니다. 무리한 운동 이야기 아닙니다. 돈 많이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나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오래 젊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젊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10가지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단한 비결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늙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10가지는 지금 50대여도 60대여도 70대여도 지금부터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조금씩 진행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매일의 선택을 바꾸면 노화의 속도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젊어지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10가지는 하나하나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도 몸의 느낌, 마음의 상태, 하루의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그냥 듣고 넘기는 강의가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를 줄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 공통점 10가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몸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한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고장나면 고치고 아프면 참다가 병원 가는 관리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몸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을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할 때 늙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고 해야지. 젊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피곤하지? 오늘은 속도를 좀 줄이자. 통증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라고 넘기느냐, 이건 몸이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받아들이느냐. 이 태도 차이가 5년, 10년 뒤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회복에 시간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젊게 사는 사람은 이 말을 절대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식욕이 줄어들 때, 자주 체하는 느낌이 들 때,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질 때, 자꾸 무기력해질 때,
이건 나이가 아니라 생활 방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을 조정합니다. 잠을 조금 더 자고 일정을 줄이고 먹는 방식을 바꾸고 움직임의 강도를 낮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몸을 챙긴다고 해서 대단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먹는 게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 회복 시간을 주는 것,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조절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자기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 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게. 이 태도가 쌓이면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몸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살면 몸이 먼저 늙습니다. 하지만 몸과 협력하며 살면 나이는 먹어도 몸의 나이는 훨씬 느리게 갑니다. 두 가지. 하루 리듬이 일정하다.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하루의 리듬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 대단한 계획표가 아닙니다. 몇 시쯤 일어나는지, 언제 밥을 먹는지,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 언제인지, 몇 시쯤 잠자리에 드는지, 이 네 가지가 매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노화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은 자유보다 규칙을 만나야 젊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하루 리듬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낮에 멍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피곤합니다. 이건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몸이 언제 쉬고 언제 움직여야 할지 헷갈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이 혼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매일 완벽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시간대는 지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아침 10시, 11시까지 자지 않고 평일보다 1시간 정도만 늦춥니다. 밤에도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버티자가 아니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먼저 정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은 잠든 시간보다 깨는 리듬이 결정합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의 시계를 가장 빨리 젊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전엔 몸을 쓰는 일, 오후엔 가벼운 활동, 저녁엔 쉬는 시간,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지나치게 지치지 않고 다음 날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 리듬이 없는 삶은 몸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언제 움직일지 몰라. 언제 쉴지 몰라. 몸은 이 불확실성을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노화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젊게 살고 싶다면 하루를 빡빡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상 시간 비슷하게, 식사 시간 크게 흔들리지 않게, 밤에 잠드는 시간만큼은 지키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몸의 나이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세 가지. 운동보다 움직임을 우선한다. 젊게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꼭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몸이 늙는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빨리 늙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운동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서 걷고, 계단 몇 층은 천천히 이용하고, 집안일을 직접 하며 몸을 씁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몸의 관절과 근육을 깨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하루에 1시간 운동보다 하루에 10번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이 굳고 허리와 무릎이 먼저 약해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앉아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이 힘들 정도의 운동보다 몸이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숨이 찰 필요도 없고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몸이 좀 풀린다. 이 정도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늙어 보이는 삶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젊게 사는 삶은 움직이면 편하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속성을 만듭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못 가지만 몸이 편해지는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계속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를 만듭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풀기, 점심 후 짧은 산책, 저녁에 스트레칭 몇 분.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몸의 탄력과 균형감은 확실히 유지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은 얼마나 세게 운동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몸을 쓰느냐입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가지. 먹는 양보다 먹는 태도를 바꾼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적게 먹지 않습니다. 대신 먹는 방식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걱정하면서 이제는 좀 줄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식사를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씹고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고 배가 어느 정도 찼을 때 멈춥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소화력과 체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와 장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습관이 아까워서 다 먹는다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배부름보다 몸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사 후에 더부룩한지, 졸린지, 속이 편한지, 이걸 매번 확인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늙어 보이는 식습관은 먹고 나서 후회가 있고 젊게 사는 식습관은 먹고 나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게 사는 사람은 야식이나 과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몸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종류보다도 식사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저녁, TV 보며 무의식적으로 먹기, 배부른데도 이어지는 간식, 이것들이 쌓이면 몸은 빠르게 둔해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식사에 집중하는 시간을 분리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젊게 산다는 건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리듬으로 먹는 것입니다. 비싼 보양식보다 편안한 식사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먹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식사 후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훨씬 가볍게 반응합니다. 다섯 가지. 나이를 핑계로 자기 관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젊게 사는 사람과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외모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을 입에 올립니다. 이 나이에 누가 보겠어? 이제는 편한 게 최고지.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은 이 생각을 아주 경계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게 산다는 건 젊은 사람처럼 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유행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옷은 단정하게, 머리는 깔끔하게, 자세는 최대한 바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사람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는 숨길 수 없어도 관리하지 않는 태도는 바로 드러납니다. 특히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깨가 말리고 고개가 앞으로 빠지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호흡, 걸음걸이, 말투까지 바꿉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늙어 보이는 사람은 거울을 피하고 젊게 사는 사람은 거울을 점검합니다.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대충 대하고 있진 않은가?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자주 보내는 사람일수록 표정이 살아있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게 사는 사람은 아주 작은 관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외출 전 옷 한 번 정리, 머리, 얼굴 간단한 점검, 신발 상태 확인. 이건 사치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편안함과 포기는 다릅니다. 단정함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6가지.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다.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몸보다 먼저 관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늙어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주름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굳은 표정, 쌓인 피로, 말끝의 날카로움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흔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참고, 넘기고, 말하지 않고, 혼자 사귀며,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감정을 쌓아두는 순간, 몸과 표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감정을 참는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정은 어디로 가야 하지? 그래서 말로 풀거나 글로 정리하거나 거리를 둡니다. 어떤 방식이든 안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특히 분노와 서운함은 가장 빠르게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자꾸 같은 생각이 맴돌고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도 함께 굳어갑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이 상태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과 참고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정리하고 거리를 조절합니다. 이게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인정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오히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젊게 사는 사람의 말투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 날이 서지 않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 차분함이 사람을 훨씬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참는 게 아니라 정리하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도 성숙한 선택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과 얼굴은 자연스럽게 젊어집니다. 7가지. 사람을 줄이되 끊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지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은 됐다.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젊음을 빠르게 잃는 선택이 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많이 두지 않지만 연결을 완전히 끊지는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안부를 나눌 한두 사람은 남겨둡니다. 이 작은 연결이 마음의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사람을 의무로 만나지 않습니다. 억지 모임, 불편한 관계, 감정 소모가 큰 만남.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입니다. 대신 편안한 관계만 남깁니다. 늙어 보이는 삶은 만나고 나서 더 지치고, 젊게 사는 삶은 만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회복됩니다. 이 기준으로 사람을 정리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쏟아내지도 않고 상처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짧은 대화라도 따뜻한 기분이 남는 선에서 대화를 끝냅니다. 이게 사람을 오래 남게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자주 만남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감입니다. 가끔 문자 하나, 안부 전화 한 통, 명절에 떠오르는 얼굴 하나, 이 정도만 있어도 사람은 고립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생각이 안쪽으로만 향합니다. 이때 걱정이 커지고 불안이 늘고 자기 세계에 갇히기 쉬워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이 상태를 만들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줄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지는 마십시오. 편안한 연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연결이 마음을 지탱해주고 사람을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8가지. 새로운 것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가장 먼저 닫아버리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해. 이 나이에 새로 배워서 뭐해. 이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늙기 시작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것을 잘하겠다고 덤비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을 뿐입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 새로운 앱 하나, 평소 안 가던 길 하나, 이 정도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성공보다 시도에 반응합니다. 잘못 눌러도 괜찮고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창피함보다 호기심을 선택합니다. 늙어 보이는 삶의 공통점은 실패를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망신당할까봐, 잘 못하면 더 초라해 보일까봐, 이 생각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시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시도를 멈춘 순간 노하는 속도를 냅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 말 한마디가 뇌를 계속 깨어있게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속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합니다. 이 태도가 열등감 대신 성취감을 남깁니다. 실제로 새로운 자극은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크게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메뉴 하나, 새로운 취미 한 번 체험, 새로운 정보 영상 시청,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시도하는 순간 뇌는 젊어집니다. 나이를 먹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생각이 굳는 건 선택입니다. 9가지. 스스로를 아직 쓸모있는 존재로 여긴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가장 늙게 만드는 감정은 피로도 아니고 병도 아닙니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꺼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은퇴한 사람,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인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조언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역할이라도 맡습니다. 크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요하다는 감각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쓸모는 대단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오늘 내가 필요했던 순간 하나, 이것만으로도
사람의 표정은 살아납니다. 늙어 보이는 삶은 나는 이제 물러나야지라는 생각이 앞서고 젊게 사는 삶은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네라는 생각이 남습니다. 이 차이가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자식이나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됐다.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신의 자리는 점점 사라집니다. 대신 자기만의 역할을 유지합니다. 그 역할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동네에서 맡은 일, 취미 모임에서의 역할, 가족 안에서의 조언자 역할, 이런 자리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다.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다. 오늘도 역할이 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10가지. 내일을 전제로 산다.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항상 내일을 전제로 오늘을 산다는 것. 이건 거창한 목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만날 사람, 다음 달에 갈 장소, 계절이 바뀌면 해보고 싶은 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늙어 보이는 삶의 특징은 오늘로 생각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면 돼.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림으로 남겨둡니다. 내일이 부담이 아니라 조금은 기대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약속 하나, 하고 싶은 일 하나, 미뤄둔 일 하나,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오늘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은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서 해보자.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이 말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일을 전제로 사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쓸 날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릴 내일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작은 계획이 젊음을 유지합니다. 오늘을 넘기듯 살지 마십시오. 내일을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은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지금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10가지를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것 하나,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삶의 분위기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내일, 조금 더 기대되는 하루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10가지 중 가장 효과가 빠른 습관부터 하나씩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